주에 이제 또 크게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부산 북구 갑에 출마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요청이 있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또 하정우 AI 수석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세로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논란이 이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예, 김혜승님 어제 방송에서 함동균 박사님이 최한욱 평론가 이름 2차례 언급했어요. 최평도 당대표 연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최평이 문조 털레유 창시자라고 했다. 쇼츠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슈퍼스타 최평 이제 양양 막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즘 뭐 빅스피커죠 제가.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이제 이동영을 제가 좀 비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그걸 왜 해석을 자꾸 합니까? 그리고 이동영은 본인이 대통령 말씀 해석하지 말고 한글 모르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도 뭐 하정우 수석을 띄우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도 해석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께서 하정우를 띄우려면 하정우 뭐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나 하정우 꼭 필요한데 그래도 뭐 당에서 요청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하정우를 꼭 띄우고 싶은 거면은 하정우 작업 들어왔던데 이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하정우를 띄우고 싶으면 대통령께서 아니 하정우 요즘 인기 좋아? 나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기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일이지. 하정우 하 GPT 작업 들어온다며?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래야 돼? 아니 이게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하정우를 띄울 방법이 너 작업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말 외에는 띄울 방법이 없습니까? 왜 갑자기들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 정도 언급을 했으면 하정우를 공개적으로 껄떡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공개적으로 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껄떡대지 말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하정우 수석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에 꼭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면은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문의를 해야 되잖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무수석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물어봐가지고 대통령께서 진짜 하정우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러면 당에서 포기를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이번 주에 하정우를 직접 만난대요. 아니 이건 대놓고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이 들이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대통령께서 하정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자꾸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건 이거는 대통령께 들이받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에서 하정우가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좀 도와달라. 이번에 나갈 사람이 적당치 않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 청와대에서 좋은 인재들을 좀 차출을 해주시면은 당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정우로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의도가 뭐냐라는 거야 이거는. 이건 대통령 무시하는 거잖아. 이게 삼고초려예요? 대통령을 흔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때를 쓰는 건. 근데 오늘 조승래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거 항의까지 데려다 앉혀놓고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승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앞서서 이제 하정우 수석님 관련 질문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8분 능선 넘었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영입이 거의 확정 단계라고 보면 되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안호영 의원님이 어쨌든 재감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당이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현희 위원장께서 왜 8분 응선이라고 표현했는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예. 원래 연결되려면 10분 응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무총장께서도 만나셨고, 우리 당의 중진 의원님도 만나셨고, 이번 주에 대표께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완강하게 좀 고사를 하셨는데, 그런 접촉 과정을 통해서 많이 좀 수용성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고, 아마 당대표께서 요청하시면 그에 따라서 뭐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상황인 것은 맞고, 그러나 그 8분 응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2분 응선을 넘기는 것은 또 당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 응선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정우 수석이 갖는 그 인물로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입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감찰 문제도 아까 제가 답을 한 것처럼 그거는 그 당이 갖고 있는 원칙,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MBC 김상훈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오늘 오전에 그 서울, 경기, 인천 후보님들이 뭐 원팀 간담회 하시면서 공통 공약을 수도권에 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 중앙당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시고 뭐 얘기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하정우 수석 관련해서 뭐 질문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예정이 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 하 수석을 강하게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전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세 분의 단체장 정원호, 추미애, 박찬대 이 후보자가 모여서 서로 상생하기로 했고, 그리고 수도권의 공통공약 같은 것들을 제시한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이고요. 이 부분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기매해서 같이 하는 선언 같은 걸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아마 대구 경북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충청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광역단체를 뛰어넘는 권역별 어떤 비전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틀이 5극 3특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 등 이렇게 5개의 극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는 것이 지역 발전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중앙당에서도 그렇게 권역별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분은 무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소속이니까 자유롭겠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좀 빈집 털러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하시겠죠. 그분은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을 하시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한동훈 전 대표든 그 누구든 그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게 전재수의 후임자로는 하정우 수석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올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할지 말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의 저 사람 잘려야 되지 않아요? 예, 그 대통령 영상 그 사무총장 명의로 지침을 내린 거잖아. 그 당대표가 사과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잘립니까? 이게 뭐 사고 치면은 책임지는 게 없어요. 아니, 조승래가 문건을 2번이나 내려가지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청와대 파리한 거 아니야. 뭐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뭐 이런 짓을 해도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개판 5분 전인 거지 지금. 조연아님, 아 정말 극혐 조승래 저거 하루빨리 지도부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문제를 오늘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어서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예. 너 제가 볼 때 생긴 것도 비슷해요. 관상도. 예. 조승래하고 정청래하고 관상도 비슷한 것 같아. 딱 소도둑놈 관상이야. 하는 짓이 미워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시커멓고 넙대대 해가지고 예전에 그 소도둑놈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가리 크고 얼굴 시커멓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조승래랑 정청래는 그 뭐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관상도. 이세로님, 예. 정청래 조승래 냉큼 하차시켜라. 예. 그 책임은 아니잖아. 말로만 사과하고 끝나잖아. 예. 근데 이게 하정우 수석 문제 8부 능선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2부 능선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2부 능선에서 이제 뭐 좌절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2부 능선이 뭡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2부 능선인 거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책임을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께 책임을 씌우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다 됐는데, 아니,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야, 8부 능선이면. 거의 다 온 거잖아. 이제 돌격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정우도 여기에 동의를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2부 능선은 결국 대통령의 허락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8부 능선도 저게 이현희 의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사무총장이 만나고 중진 의원들이 만나고 당대표가 만나면은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냥 만난 거잖아.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 금요일인가요? 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인은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본인도 지금이 나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저게 하정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정우 쪽으로 이제 이목이 많이 쏠려 있긴 한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갑에 전운수 카드가 막판 변수다. 그래서 전운수 대변인을 지금 울산 남구갑에 차출을 하려고 또 청와대 또 이거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 남구갑은 저기 김상욱 의원 지역구죠. 험지예요 여기.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지역이 아니잖아 여기가. 여기 이긴 지역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잖아. 험지잖아. 근데 여기는 또 전운수를 내보낸다라는 거야. 응? 당에서 이제 이런 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도 전재수 의원이니까 이긴 거지. 지금 전재수 의원 보세요.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 뭐 박형준이 지금 뭐 오차범위 밖에서 박형준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전재수는 부산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험지인데 전재수였으니까 이긴 지역이고 지역구 그 밭 자체도 뭐 우리한테 유리한 밭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금 한동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한동훈이 나오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날아가면은 보수 진영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라면. 그래서 원래도 험지인데다가
한동훈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훈이 유리한 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한동훈하고 맞붙이는 것하고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하 GPT가 한동훈하고 붙는다. 언론에서 이렇게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지?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선거판이 흘러가가지고 한동훈이 만에 하나 이겨봐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진 거예요, 한동훈한테.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난리가 나겠지. 정신승리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전체 선거판은 다 졌어, 국민의힘이. 근데 한동훈이 희망이다. 안 그래도 장동혁이 지금 몰아내려고 조선일보도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 다 졌는데 한동훈이 이재명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재명의 자객, 이재명의 측근을 한동훈이 꺾었다.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이 몸값 올려주고 보수 진영이 한동훈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게 뭐 한동훈이 나오거나 말거나 조승래는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수석을 한동훈하고 붙여놓으면은 그래서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를 이기고도 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전은수도 카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전은수도 울산 남구갑에 이제 지난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우 의원한테 이제 지기는 했는데 지금 전은수가 나가면 이것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쉬운 지역구가 아니라니까, 부산 남구갑이. 우리 지역구가 아니에요, 여기.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전은수를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전은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궐선거 첫 출설에 대해서 대변인 승진 결재창에 온기가 아직 안 말랐다. 부대변인 하다가 이제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또 흔들어가지고 사지로 내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보궐선거 그 전략 공천을 하겠다. 보궐선거는 뭐 시간상 경선을 못한다. 이렇게 개수작을 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 공천 문제 뭐 지지부진하게 그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공천위원장에 이거 황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문파 핵심이었던 황희가 전략공천을 주도하고 이런 판을 보니까 얘네들이 뭐 아까 전체적인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금 친문 세력들 청래파들을 대거 공천을 해서 지금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이 뭐 지금 아직 그 호남 지역 경선이 하고 충청 지역이 뭐 끝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절반 이상이 친청 혹은 친문 범친문이 절반 이상 광역단체장을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알 수도 없고 하도 많으니까 완전히 친문 부활 지방선거가 되고 있어. 여기에 지금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청와대 인사들은 다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전은수도 쉽지 않은 지역구고 하정우도 쉽지 않은 지역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다 전은수하고 하정우 둘 다 40대입니다. 앞이 창창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키워야 돼. 다음 총선에 나오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 총선에 우리 청와대 출신들이 이제 대거 나와야 되잖아요. 대거 나와서 친명계의 기반을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30명인가 나왔나?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 때 30명인가 출마를 하면서 문재인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친명이 많지가 않잖아. 뭐 말로는 다 친명이라고 하는데 친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때 좀 청와대에서 인지도도 쌓고 경험도 쌓아서 특히 이제 40대 이 젊은 청와대 일꾼들은 총선에 이제 대거 출마를 해가지고 금배지 달아야 됩니다. 그 친명계가 다수가 되도록 그림을 짜야 되는데 지금 전은수, 하정우 둘 다 정치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 총선 때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좋은 지역구에
공천을 안 주고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그냥 날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저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게, 정청래가 사고를 크게 칠 것 같아, 제 느낌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주부터 몇몇 평론가들이, 인천 연수갑에 박남춘이, 출마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떠들고 다니잖아?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이 마치 박남춘 공천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약을 팔고 있어요. 그 냄새가 확실히 나는 거야. 박남춘을, 박찬대 말을 정청래가 들어줄 리도 없고, 실제로 박찬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지역구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박남춘이 친문인데, 친문을 왜 박찬대가 싸고 돕니까? 거기 송영길 후보가 나오겠다고, 송영길 대표가 나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항을해 가건, 연수갑에 가건, 개항을 하고 연수갑은 확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송영길 아니면 김남준이 가야 되는 거잖아, 인천은. 근데 박남춘으로 지금 약을 팔고 있어. 그것도 정청래가 민다는 것도 아니고 박찬대가 민다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민주당 친명 지지자들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 연수갑에 박남춘 꽂아 넣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그리고 이게 뭐 경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박남춘 꽂아 넣고 그 책임을 박찬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작업 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둘로 나눠지겠지 또. 박찬대 욕하는 사람, 정청래 욕하는 사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더라고. 아니 정청래가 하고 황희가 공천을 하는 건데 그게 왜 박찬대 책임입니까? 박찬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저는 이거 공작이라고 봐요. 작업 치는 거야 지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쟤네들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배는 게 없고, 인천 연수에 박남춘 꽂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안산에 전해철 꽂겠죠. 지금 저 완전히 얼굴 철판 깔고 공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원택 전북지사 보세요.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 이런 거 보면은 전해철도 아이 뭐 욕먹는 거 잠깐이고, 전해철이 꽂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산에. 그리고 하남에는 하나마나한 그런 후보 공천해가지고 조국하고 전혀 뭐 경쟁이 안 되는 그런 후보 대충 공천해놓고 그 조국한테 밀어주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연수, 박남춘, 안산, 전해철. 아니 전해철은 친문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전해철을 어떻게, 양정철하고도 지금 양정철이 뒤에 있는데 전해철 안 꽂아 넣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에는 조국.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려운 지역구 허엄지는 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유망주들, 아직 인큐베이터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온실 속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꿈나무들을 조기에 끌어내가지고 사지로 집어넣어서, 이게 꽃놀이패예요. 하정우하고 전은수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꽃놀이패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면은 정청래의 지략이지. 그렇잖아요. 하정우를 내가 대통령께 읍소를 해가지고 하정우를 출마시키고 전은수를 출마시켜가지고 이겼다. 역시 정청래는 정치 천재다. 이재명보다 정청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를 했는데 정청래는 어떻게든 이걸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하정우와 전은수를 내보내가지고 험지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역시 정청래는 최고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지면은 정청래 얘기가 안 나와요. 아니 언론에 나올 게 뻔하잖아. 이재명 대통령 휘청, 이재명의 사람들 패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이걸 가지고 청와대 출신들이 다 선거에 패배하면은
지방선거 승리는 오롯이 정청래의 공이 되는 거야. 그 대통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당대표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청와대의 꿈나무들을 저는 다 나락으로 보내는 이런 공작이 아닌가 봐요, 이거는. 완전히 작업, 대통령님 말씀대로 작업 치는 거예요, 작업. 일석이조인 거야,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도 나락으로 보내고, 청와대의 이제 미래, 인재들도 다 나락으로 보내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런 정청래에 저는 이제 잔꾀 넘어가실 분들도 아니고, 예, 또 이제 또 중요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경선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예, 이거 전략공천을 두고, 예, 지금 이제 치열한, 예, 지금 뭐 소영길 대표를 뭐 공천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예,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정우 수석 뭐 출마나, 예, 그리고 그 전운수 대변인 출마를 가지고 이 약을 파는 놈들, 여러분들이 딱 쪽집게처럼 잡아내야 돼요. 이것도 유튜버들이 약 팔기 시작하면 우리 또 털레반들이 설치고, 예, 우리 당원들이 또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영TV 시청자분들이, 야, 우린 진짜 쉴 틈이 없어, 그죠? 예, 해야 될 일을 정청래가 계속 만들어주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분위기, 여론을 만들어야 정청래가, 예, 이 꼼수 쓰는 걸, 대통령 작업 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다들 보니까 여기에 놀아나고 있더라고, 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예, 정청래의 이 얕은 수에 또 앞잡이 노릇하는, 이게 뭐 정청래와 가까워가지고 한패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잡이 노릇하는 또 유튜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은 대통령께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키를 쥐고 있는 문제니까 정청래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정청래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게, 대통령께서 이제 하정우나 전운수를 차출을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선거 지면은, 아, 대통령께서 안 도와줘가지고 선거 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 새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하정우 카드가 완전히 꽃놀이 팬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론을 잘 형성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예, 이 정청래의 사악한 공작을, 예, 우리 차영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